알아보겠습니다. 얼어붙었던 한한령 풀린다인데요. 이게 한한령,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류 문화에 대한 수입과 소비를 제한하는 명령 같은 거였어요. 한류 금지령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 이제 풀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에서의 좀 변화의 모습들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문화 교류를 다시 하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실제 지난 2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장이 이제 중국에 가서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났죠.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한령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 국무총리급, 부총리급의 문화사절단이 이제 꾸려져서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한령 이거 풀리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는 기대감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네. 이 한한령이 풀린다 그러면 네. 어떤 종목들, 주식 종목이 각광을 받을까요? 오, 또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몰래 본다. 그만큼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많다. 근데 이제는 풀렸으니까 그런 쪽의 드라마 만드는, 그러니까 엔터 쪽이 더 이제 저는 이제 좋지 않을까요? 문화사절단도 오고 하니까 일단 뭐 여행주가 오르지 않겠어요? 아, 뭐 이런 생각이 여행? 드는데 여행주. 네. 그런가? 어떤 줄까요? 네, 맞습니다. 두 분 다 맞는데 근데 어. 더 중요한 거는 네. 우리 김경아 씨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엔터였습니다. 그래서 엔터 주식이 사실상 가장 큰 각광을 관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정말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월 마지막 주에 주간 평균 수익률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평균 그 펀드 수익률이요 좋지 않았어요. 이게 한 1.54% 내려갔는데 근데 이거를 딱 엔터 주식만 엔터 관련된 이 펀드만 딱 놓고 보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평균 이런 펀드의 어떤 수익률이 조사한 기관이 있는데 수익률을 좀 봤습니다. 3월 마지막 주 펀드 수익률을 봤더니 한 달로 보면은 좀 나빠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3월 마지막 주 펀드 수익률을 본다고는 8.06, 6.64, 6.58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1, 2, 3위가요. 다 이제 엔터와 관련된 ETF 상품, 펀드 상품들이었거든요. 이렇게 봐도 시장의 관심이 이렇게 이제 엔터와 관련된 종목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일주일 단위로는 저게 올랐잖아요. 네. 한 달 단위 떨어졌단 말이에요. 엔터 주식이 그렇게 위험성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오늘 날카롭다. 방송 끝나고 엔터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한령이 풀린다고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련주에 투자하기는 조금 불안하지 않나 싶어요. 네, 사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엔터주가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요. 해제 시점이 언제인지, 해제는 진짜 되는 건지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상황 등 외부 요인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엔터를 수사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최시중 아나운서와 같은 분들에게는요. K-뷰티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K-뷰티. 사실 한한령이 발동되면서요. K-뷰티 역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요.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요.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해외 시장으로 진출 확대하고 있습니다. 24년 화장품 수출액을 보니까요. 전년 대비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57%가 증가한 19억 달러, 일본의 경우에는 29.2% 증가한 1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출 다변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른바 기업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진다라는 거니까요. 한 번쯤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게 제가 입사하던 2000년 초반만 해도 이렇게 분장할 때 수입 화장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분장실에서. 근데 그렇죠. 요즘 죄다 국산이잖아요. 맞아. 품질 진짜 좋아요. 맞아요. 예. 요즘은 대부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용하죠. 네. 굉장히 메이드 인 뿌듯해하고 예, 예. 있는데 뭐 주식 사셨어요? 아니 그럼 사실 조금 있긴 한데. 예. 우리가 아무튼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네. 주식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좀 탈출구를 찾아보려는 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 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여파로 국내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어머나.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 어떤 현황인지 염 전문가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상황이? 사실 이제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국 주식시장 사실 분위기가 좀 전 세계에서 가장 좀 좋은 편이었는데 이 관세 충격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도 이제 같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도 또 재개된 데다가 4월 2일부터 이제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이제 부과 정책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지난 4월 4일 날 코스닥 지수가 한 80선까지 급락을 했는데 네. 추가적으로 4월 7일 이제 650선까지 좀 밀리는 그런 좀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그다음 코스피도 2,300선까지 좀 내려앉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 작년 8월에 아마 또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블랙 먼데이가 또 온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변동성이 있었는데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매도 사이드카라고 하는데 매도 효력을 좀 정지시키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또 발동이 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악화됐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같은 이런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국 지수라든가 독일 지수, 뭐 일본 증시는 뭐 한국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충격에 굉장히 좀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 안타깝게도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쉽사리 지금 이게 해소되는 게 아니라 또 지금 최근에 또 중국이 보복 관세까지 좀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 어려운 좀 관세 전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후폭풍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